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합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톡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시 민선 7기 공약 사업이 확정 발표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보셨죠 공약은? 공약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그 뭐 새로운 쇼킹한 이런 공약은 없는 거예요. 없다. 네. 오늘 토크 힘들게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청주시 민선 7기 공약 사업이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공약인지 또 어떤 의미와 실효성이 있는지 오늘 한판에서 속속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 주실 분, 자칭 청주시 한범덕 시장의 대변인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청타임즈 안태희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자칭 한 시장님의 소문에 의하면 공부관 내락을 받았다고. 네. 오늘 방송 잘하면 정말요? 내리가 올 수 있다. 이 공약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시장님을 만나고 온 건 사실입니다. 한범덕 시장님을 그래서 만나고 오셨어요? 네, 이 만나서 방송을 위해서. 저도 공약 잘 모르니까 뭐 예. 하실 말씀 있는지도 여쭤봤고 또 이 공약 이 자료집도 제가 얻어왔습니다. 본격 토크에 앞서서 청주시 민선 7기의 공약 우선 큰 타이틀로 만나 뵈니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떻게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이 있으셨나요? 짧게 만났습니다.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예. 한 3, 4분 정도밖에 못 만났습니다만 3, 4분이요? 이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냐 했더니 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라고 하셨습니다. 주문을 하셨다? 3, 4분 만나셔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대변인 3, 4분 만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 토크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청주시 민선 7기 공약 A2Z는 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74건 네. 공약 사업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우선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어떤 공약들입니까? 저는 이제 이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설명드리기가 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는 많죠. 어렵고. 저는 이제 이 느낌과 과정을 좀 많이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예.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전에는 공약을 낸 후보자 거를 가져다가 공무원들이 이제 결정을 했대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 어렵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무슨 평가단, 자문단 이런 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약이 뭐 4개 분야, 아니면 혹시 5개 분야, 분야. 행정혁신까지 치면 5개 분야로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 아까 우리 김 기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눈에 띄는 특별한 공약은 일단 눈에 없는 띄는 거고. 공약 없다. 예. 두 번째는 일관된 공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떻게 비전, 네. 그러니까 한범덕 시장이 청주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향후에 청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비전이나 중점적 공약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제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시민들 참여가 많아짐으로써 어떤 거품이 좀 빠졌다. 그리고 시민 밀착형이 많다 보면 거대 담론을 하기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시민 밀착형 그런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나무들은 많이 있는데 큰 숲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주시장의 공약은 소확행이다. 작지만 확실하게 행동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변호사님 버전으로 하면 소심하지만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오늘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예. 그 멋진 그 카피가 참 있을 줄 알았어요. 함께 웃는 청주 이렇게 하면 선거 이제 한 시장 공약이잖아요. 예. 블록체인 특구를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이제 그를
이제 그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런 쪽을 강조한다든지 뭔가 좀 하다못해 지난번에 녹색수도 1이면 녹색수도 2 올해 폭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나무도 많이 심고 뭐 하다못해 뭐 분수대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그 전략을 내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확 들어왔을 텐데 그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뭐 다 이렇게 뭐 환경 뭐 복지 나누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향점이 없다. 큰 타이틀이 이제 집약적인 게 없어서 오늘 이 부분을 딱 했더라면 아마 시민들이 좀 더 빨리 시작부터 아주 오늘 공약이 다가왔지 않았나. 극명하게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한판 진검승부가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이런 4건의 공약 사업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특별히 눈에 이거는 그래도 참 잘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안태희 기자님 혹시 뭐 좀 거론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어도 어렵고 좀 낯설긴 합니다만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 열정이 실제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관심, 노력, 열정, 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좋은 단어들만 지금.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며칠 전에 열렸잖아요. 예. 이게 당선자 시절에부터 기획이 돼서 그 관련 교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청주시랑.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 7명이 와서 발표를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됐고 참가자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청주시장님도 2시간 정도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 노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뭐 기타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었던 뭐 미세먼지라든지 민생, 환경 이런 데서도 조금씩 이제 그 눈에 띄는 그런 공약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예, 변호사님. 8년 전에 민선 5기 시장이셨잖아요. 예. 8년 전에 당선이 돼서 한 번을 하셨는데 그때랑 그때 공약을 좀 봤어요. 예. 그 차이점을 찾아보니까는 첫째는 이제 이번 공약하고 8년 전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살펴봤는데 첫째는 안전 공약이 제1순위로 올라갔다는 점이죠. 8년 전에 비해서 네,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나 제천 참사 같은 걸 겪으면서 안전 문제가 이제 많이 대두고 사회적 분위기가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다 보니까는 안전 공약이 첫째 올라갔다는 게 차이가 있고 예. 두 번째는 8년 전에는 여성 친화 도시를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민선 5기 때, 그러니까 8년 전 때는 여성 그때 막 친화 도시 선포식도 분홍 하고 택시 막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5개 목표도 발표하고 43개 이행 과제까지 선정 발표할 정도로 여성 구체적으로. 친화적으로 막 했는데 예. 요새는 여성 공약이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소 경제나 복지 쪽에 이렇게 산재돼 있을 뿐이지 예. 전체로 빠져 있고 예. 대신 요번에 보니까 농업 관련 공약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나 농촌 체험형 특화사업, 첨단 농업 연구단지 조성, 농업 박람회. 또 축제네 이것도. 그래서 청원군 쪽에서 표를 좀 받으시는 예, 청주 청원이나 아무도 못 듣게. 통합된 걸 이제 감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정말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칭 대변인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8년 전과 달라진 것은 충분히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어떤 트라우마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선거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치무심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공부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그런 것이 생겼을 테고 그러다 보니 어떤 절차 탁말을 하는 공약을 이렇게 다듬는 게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년 전에는 트램을 만든다든가 뭐죠 또 중앙버스 차로제를 한다든가 이런 걸 했었고 4년 전 공항에는 무상 시내버스 이런 거 했다가 뭐 굉장히 그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실현 가능한 것들, 실현 가능 이런 것들 위주로 배치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 좀 더 현실적인 걸 요구를 많이 했을 때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나 공약이 그렇게 배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제 안태희 국장 말이 맞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예산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실현이 좀 가능성이 없는 걸 다 뺐다. 실제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것 위주로 이제 했다고 그래요. 전임 그때는 하드웨이 부분이 많이 이제 뭐
뭐 녹색수들 예를 들어 소나무를 심고 뭐 이런 하드웨이적인 측면에 이제 공약이 많았다면 이번에 아마 소프트웨이적인 공약을 했던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큰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정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 이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장, 장인 청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와닿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 시기적으로 이게 시민 참여적인 것들을 밀착형이 성과를 더 볼지 어떨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게 그래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이 경쟁을 했죠. 황정호 후보가 무심천을 뭐 이제 그 활용해가지고 뭐 이제 그 트램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놀이터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마 반려동물 축제도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축제를 좋아하시니까. 문화적 가치. 이미 반려동물 축제는 충북대 이제 그 수의학과에서 하고 있어요. 매년 5월달에 충북대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커졌습니다. 야, 거기부터 예산 지원 팍 해주겠네요. 반려동물 축제도 해야 되니까. 근데 대신에 변호사님 집에 안 키워요? 키웁니다. 키우는데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좀 높고. 지금 변호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뭐 느낌이 알 거라고 보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변호사님이니까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맞으니 타 후보의 공약이라도 충분히 수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예비 후보였지만 그 천혜숙 후보가 오송의 금융허브, 금융센터 뭐 이런 거를 금융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그쪽을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채택되지 않은 것은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오송은 지금 뭐 청주 오송역으로 위원회에서 이름을 뭐 바꾸겠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필요하거든요. 뭘 채워야 되기 때문이죠. 뭐 마이스 산업으로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보다는 마이스 산업 쪽으로 대체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말씀 또 드리면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마이스, 이 핀테크 이게 다 연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회차 한 판의 주자가 자꾸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난 8월 21일께 공약 선정된 공약 사업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죠.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일부에서 뭐 지적질장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또 공약의 효용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일단 공약과 관련해서는 뭐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 시장의 답변이 뭐 별로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게 좀 말거리가 많이 돼서 내가 원래 밋밋한 사람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분의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우면 반갑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좀 거론됐던 몇 가지 얘기를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풀었으면 좋겠는 게 야구장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구장 문제가 청주 한범덕 시장의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공약이었습니까? 야구장 공약을 발표하신 분의 옆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발표했어요? 이시종 지사고 당시 후보가 본인의 공약이 아니신 거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고 본인 한 시장 본인이 공약을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대신 뭐 내수 쪽의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4개면의 야구장 또 우창에도 그런 야구장들을 만들어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한 거고요. 그 야구장이 보통 1,000억 원 이상 든 굉장히 큰 사업인데 대전도 야구장을 새로 짓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 1,600억. 대전은 뭐 새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청주에 새로 지으면 뭐 이글스 하나가 돈을 좀 같이 대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시종 지사가 발표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담 요구가 있을 텐데 그것도 원만치 않을 거로 좀 봅니다. 한범덕 시장님은 좀 트라우마가 계실 거예요, 아마 야구장에 대해서. 왜요?
옛날에 뭐 삼겹살. 그 맥주 드시다가 한번 호되게 혼나셨잖아요, 언론에. 그렇죠? 그래서요? 트라우마가 좀 있으실 그래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이게 청주에서 한 6경기 전후로 열리잖아요. 6개, 하나 이글스 7개, 경기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열릴 때마다 전국적인 조롱을 받잖아요. 온갖 포탈이나 뉴스에 아주 도배를 하거든요. 예. 열악한 시설, 노후 거리도 시설, 짧고. 예.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데 요번 또 아시안 게임에서 그 인도네시아 경기장이 너무 현찮다고 그러는데 청주 야구장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이게 심각하게 차라리 저는 야구 팬이지만 저도 예. 야구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예. 프로야구 엄청나게 예. 좋아하는데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야구 팬들을 위해서는 청주 야구장에서 야구가 열리는 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좋은 일이지만 전체 청주시 이미지를 위해서는 차라리 안 열리는 게 낫지 않나. 6, 7경기라도 차라리 없으면 없는 그게 게 나을 것 낫겠다.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일부 좀 그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 그 다른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그 현상만 가지고 지적을 하니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야구를 보지 말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공약 차원에서 보면 예. 아마 그 청주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오성 컨벤션 센터 질 때 이시종 도에서 1,000억짜리인데 도가 청주시랑 같이 하자고 했어요. 예. 안식대자. 예.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규를 한 건데 청주시와 충북도는 이게 숙명적으로 계속 예산과 관련해서 싸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뗄 수가 없죠. 네, 돈은 청주시가 크니 다른 지역도 지원해 줘야 되니까 분담을 더하라고 요구할 때고 청주시는 우리도 빠듯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협력 사업들이 있을수록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야구 팬들께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 그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또 인사 부분도 있었어요. 이 한범덕 시장이 특히 좀 자주 그래요. 공석 사석에서 공무원들이 과도한 인사청탁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직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 예. 이렇게 으름장을 자주 놓으세요. 예. 이게 8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8년 전에도 인사청탁이 줄을 잇겠다면서 공무원들을 비난하면서 이런 공무원들은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고 으름장을 놓으셨는데 예. 이렇게 자주 또 공무원의 과도한 인사청탁을 문제를 삼았으면 예.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으름장만 놓고요. 으름장만 놓고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자기가 가졌던 전행권, 인사 전권을 내려놓고 투명화시키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인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확실한 해결책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공무원들 탓만 하고 으름장만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공무원들이 인사에 가장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인사청탁을 하죠? 당연히 저기에 책임자한테 해야 되죠. 네. 자, 그건 당연한 저는 건데. 예. 이제 그걸 거꾸로 들어요. 인사청탁이라는 건 남한테 거쳐서 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단체장들이 나한테 하란 얘기예요. 정말요? 인사청탁을 하려면 자기 저 좋은 자리 보내주세요. 할 수 있죠. 공무원이니까. 당당하게, 근데 정정당당하게. 이제 자꾸 밖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4년 만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수많은 자기소개서와 수많은 청탁, 선거 캠프에 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무원에 관련된 얘기를 했답니다.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런 인사청탁을 후보자 시절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최근에도 인사가 났잖아요. 예. 상급 승진 인사도 났고 했습니다. 보면 현업 중심 그리고 청주시와 청원군 출신의 안분 그 국장자리 2개가 났는데 한 분은 청주시 출신, 한 분은 청원군 출신으로 했거든요. 그런 기조를 일단 보인 거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자기 스타일의 인사냐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년 좀 연말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사권을 챙기는 게 직접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성을 살릴 수 있는 위원회 제도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본인의 권한을 인사권을 좀 내려놓고 투명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오히려 움켜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이수재랑 자리 폐지해서 자기가 움켜진다고 되겠어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단체장이 인사권 안 가지면 뭐 그러니까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운영에 대한 묘를 어떻게 누가 잘 살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느냐 기술적인 문제가 강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예. 사실 시민들한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인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불법이나 비위를 어떻게 척결하냐의 문제잖아요. 예. 여기도 똑같아. 일벌밖에 으름장만 넣을 뿐 어떤 해결책도 못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저 한범덕 시장께서 당선된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혹시 굉장히 아니, 그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관료적인 마인드 계속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민선시장을 뽑고 민선도지사를 뽑는 이유는 뭔가 행정혁신 바깥에서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를 원하는 건데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이 방송 나가면 조만간에 오시겠네. 한번 시장이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이래서 꼭 한번 여기를 오시고. 변호사님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데 이전에 있던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업비 얘기도 좀 짚어보시죠. 이 사업비를 보니까 3조 5천억 전체 3조 5천억이 든다고 이제 4년 동안에 예. 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 건의 공약 사업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예. 시하고 국비가 7천억 원씩 그다음에 도비가 1천억 원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60% 2조 원 가량을 민자하고 자부담으로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제 민자 사업을 보니까요. 거기에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 확장 관련해서 한 1조 5천억 원이 되고 상당히 예, 많이 들어가요. 청주 연초제주창 그 도시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1,561억 원 등 이게 확보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자를 확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고 이미 자체 거의 확정이 비용도 된 거네요, 그거. 뭐 7천 몇 억인데 이거 4년으로 나누면 2천억 수준이잖아요. 그럼 일부분은 지금 벌써 떼놓은 당상이네요, 지금. 가지고 놓고 네, 출발하는 거네. 그래서 12도 그 자기 가용할 수 있는 게 한 5천억 되니 그걸 이렇게 공약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제가 그 알기로는 청주시에 이제 그 1년에 이제 그 뭐 가용 재원이 한 2천억 원, 나머지 이제 꼭 필요한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사업 다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또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아까 야구장도 얘기했잖아요. 야구장 1,000억 딱 투자해가지고 지면 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가장 딜레마죠, 이제 단체장들이.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로 저는 그 시장, 한진범덕 시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용재 재원을 그런 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블록체인을 하든지 4차 산업 현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나머지는 다 위임해서 국장들이 좀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쪽이 하면 성과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 말씀하십시오. 공약 이제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하자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번 공약집을 보면은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수한 농업 관련 공약이 나왔는데 난 이게 왜 필요가 있는지를 사실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지만 과연 청주시에 적합한 정책인가라는 걸 의심이 들어요. 뭐냐면 예. 친환경 농업단지, 농업체험 특화사업, 첨단농업연구단지, 도시농업 박람회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데 대해서는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상 청주는 농촌이 아니거든요. 도시거든요. 예. 그리고 대규모 도시입니다, 사실상. 예. 그다음에 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청주가 농업이나 농촌 관련 사업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변호사님은 뭐 아니면 도군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요. 오늘 그 한 판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두 가지 그 아이템은 확실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최영현 변호사님은 한범덕 시장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김정은 기자님은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두 가지 팩트가 정확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청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이지만 농촌이 있고 바로 뭐 차 타고 몇 분만 나가면 옥산의 그 애호박 단지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미원 이쪽으로 가면 또 굉장히 배추도 많이 고랭지 키우고 채소. 고랭채소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농업도 육성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그 친환경 그 농산물을 우리 애들이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근거리 로컬 푸드 그래도 관심이 거기에도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불편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공약들이 그런 흐름에 제일 많거든요. 농업 관련 저기가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여기 보면 도시농업 박람회를 뭐 열어보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선 7기 청주시에 확정된 공약 사업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사업에 대한 명암을 좀 따져보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못다한 말씀은 없으십니까? 혹시 뭐 시장님께서 뭐 주문을 하셨다든지? 뭐 특별하게 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진 않아요. 3, 4분 만나셨기 때문에 뭐 다른 주문은 없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어떻게 이런 공약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기 한판으로 청주시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범덕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고요. 이제 공약의 이제 슬로건이 함께 웃는 청주인데 저는 이거보다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도 열었지만 블록체인 축구는 아니더라도 또 4차 산업혁명 도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4차 산업 키워드는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정리해 주십시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No challenge, no change. 그러니까 도전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는데 이 공약집을 이번 공약 발표를 보면서 정말 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변화와 도전에 대한 열정, 의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변하는 게 없거든요. 공약집을 보면은 정말 될 만한 일, 할 만한 일도 아니고 될 만한 일. 변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청주시는 그냥 갈 뿐이지 뭔가 도전도 없고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리얼한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노 챌린지, 노 체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들으셨나요? 근데 이런 지적들을 잘 받아서 이렇게 잘 하실 거라고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청주나 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주 시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능력과 그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청주시장이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그 승부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 열정에 차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컨퍼런스 이런 데서도 한치 흔들림 없이 땀을 흘려가면서 이걸 전부 다 들으셨다고 하니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우리 오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걸로 마무리. 아이고 참 오늘 어려웠습니다. 공약 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일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리얼 토크 한판 이 무대에 서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다 함께 리얼 토크 한판! 네, 양희은 씨의 상록수입니다. 양희은의 상록수. 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이게 저 변호사님의 지적을 좀 빗대서 약을 삼아서. 근데 왜 우리가 멀고 험하게 됐죠? 그럼 뭘 또 깨치고 나가요? 왜 끝까지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청구가 이렇게 멀리 힘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 시장님께서 뭐 꼭 그렇게 가진 않겠죠. 내가 얘기하는데 시장 바로 얘기하시면 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지요.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깨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본인이 스스로 갖고 시민들에게 구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이